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멜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아침 내내 상당히 어두웠고 그 덕에 간만에 늦잠도 좀 잤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두르게 되는 아침입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봅니다. 호주 연방정부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200밀리언 달러짜리 100만 천만 2억 불짜리 에너지 업그레이드 패키지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인데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연방정부와 함께 이런 지원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로 3만 가구 이상이 생활비, 특히 에너지 비용 절약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1차 대상은 정부 주택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대부분 정부 주택들은 기본적 단열 시설도 없거나 설치된 제품들도 노후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꼴랑 1 정도 되는데 이거를 등급 3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되면 30% 정도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주택 이후로의 대상은 아파트를 포함하여서 렌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태양광 에너지로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연방정부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87.5밀리언 달러씩 각각 지불하여서 총 175밀리언 달러 만들어 가지고 요걸 4년에 걸쳐서 임대 거주자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24,000 가구 대상으로 히트펌프 온수 시스템이나 천장에 달린 팬을 설치한다거나 공기순환 에어컨,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 단열 시설 등 업그레이드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총리 크리스 미는 이와 같은 지원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될 뿐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하였습니다. 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패키지 제공으로 총 160만 가구가 연간 500불 전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주택 대부분은 다른 업체들이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이런 곳에서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집들을 많이 댕겨 보았습니다. 가보면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집도 많고 히터라고 있는데 이건 그냥 제대로 어떤 개떡 같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집들은 이번 패키지나 어떻게든 빨리 뭘 고쳐주고 교체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존하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수준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연방정부랑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랑 돈을 함께 투자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아껴주기로 하였다. 연방정부가 약속한 것 중에 하나로 브리즈번에서 멜번까지 초고속 철도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총선 직전에 안소니 알바니지는 이에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였었는데 예전 2013년 케빈 러드가 4빌리언 달러짜리 이때는 브리즈번에서 멜번이 아니라 멜번에서 시드니까지 초고속 철도 프로젝트를 공약하면서 당시 말로는 2035년이면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소니는 케빈 러드 이후에 보수연합으로 정권이 바뀌었던 시절 이 프로젝트의 진행이 이어지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케빈 러드도 뭘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여튼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 잘 안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야당은 그건 그렇고 지난 18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느냐는 입장입니다. 이전에야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약속이 언제나 지켜질 것인지 아니 진짜 하기나 할 것인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로는 올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초고속 철도에 대한 공부 어떤 게 더 좋나 문제는 없나 이런 거 공부하고 계획서 플랜 짜는데 그에 필요한 사전조사 그러니까 노선에 관련된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예산에 대한 사전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될 일인데 상당히 면밀한 조사 없이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삽질을 막 시작할 수는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저번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멜번의 경우 도시 규모나 명성에 비해서 공항 철도가 없다는 것이 참 웃기는 일인데, 멜번 택시 사업체들이 뭐 정치권에 그렇게 로비를 해서 일부러 철도를 못 갈게 하는 것이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 그대로 대입해서, 그러니까 브리스번에서 시드니로 내려와서 멜번을 잇게 되는 초고속 철도는 퀀타스와 같은 항공업체가 늘 정부와 짝짝꿍 열나 잘하니까 얘들이 그런 거 못하게 열나 로비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음모론 비슷한 게 있답니다. 어찌되었건 철도가 연결되면 좋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센터링크에 문의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얼마나 기다립니까? 센터링크와 메디케어 운영을 맡고 있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게 영어로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인데 S가 서비스 뒤에 이렇게 붙어서 발음하기 좀 빡신데, 그래서 저는 그냥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여튼 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객들의 통화 대기 시간은 문의 전화의 70%를 15분 내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15분 이상 걸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작년 10월에는 이게 60%까지 어느 정도 목표치에 근접했었다고 합니다. 장하다 장해. 응? 작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가장 오래 기다린 경우는 얼마나 기다려야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었는데, 지난 회계 연도에서의 기록은 2시간 54분이었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거의 3시간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거 진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난 9년간의 기록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2016년, 17년도 그리고 2020, 21년도에 최장 기록이 3시간 53분, 거의 4시간을 기록하였답니다. 뭐 그러니까 1시간 줄였다. 그래서 3시간. 다시 지난 회계연도로 돌아가서 12개월 동안 총 4,100만 건의 전화 문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900만 건은 통화 대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온라인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통화 대기가 강제 종료된 경우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작년 7월과 8월 평균 통화 대기 시간은 32분이었다는데, 그 전년 같은 시기에 18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조금 안 되게 상당히 길어진 것입니다. 또 이 7, 8월 2개월 동안 800만 건의 전화 문의가 걸려왔는데, 그중 280만 건은 강제 종료가 되었었고, 그 전해 같은 그 7, 8월 2개월 동안에는 총 810만 건, 10만 건 좀 더 해서 거의 비슷한 전화 문의가 걸려왔었는데 170만 건이 강제 종료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좀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인데,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말로는 주에 평균 1,000만 건의 고객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100만 건이 전화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이메일이나 뭐 그런 걸로 하겠죠. 문제가 심각하니까 작년 11월 정부는 228밀리언 달러를 이 부서에 투입하여서, 그러니까 2,280만 불 투입하여서 3,000명 직원을 신규 고용하여 고객 문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새롭게 자리 잡은 직원들의 교육이 거의 끝나고 있어서 일부는 이미 현장에 투입되었고, 대부분 가까운 시기에 현장 투입이 되어 전화 응대와 함께 고객 문의 해결이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혈세 2억 불 넘는 돈이 들어가서 과연 통화대기 몇 분이나 줄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요즘 콜백 시스템으로 고객 문의 받는 곳도 많던데, 여기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뭐 전화비 아끼려고 그러는 건가? 호주 전 지역에 있는 우럴스와 콜스에서 판매하는 한 주스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량 긴급 리콜 처리되었습니다. 장 청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푸른 주스인데, 어디서 듣기로 이거 먹으면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빠져나간다던데, 그래서 이걸 뭐 무슨 과일 주스라기보다는 거의 건강 보조식품처럼 마시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기서 뜬금없이 술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호주 푸드 스탠다드 공식 발표문에는 이 주스를 마시면 아플 수도 있고 이후에 부상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고 나서 뭐 어지럽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술에 약한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이거 마시고 운전하다가 아니면 뭐든 하다가 사고 쳐서 다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식품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익스파일이 되고 베스트 비포인데 베스트 비포는 한국말로 뭐지? 하여튼 베스트 비포 2025년 12월 4일이라고 표기된 1리터짜리 선레이시아라는 회사의 푸른 주스입니다. 주스니까 당연히 18세 미만 아이들이나 운전자도 구입해서 마실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이게 옆에 보틀샵에서 파는 것이 아니니까 별다른 주의 없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인데, 호주 푸드 스탠다드는 소비자가 혹 이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구입차로 가져가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 제조사가 발효 과정에서 이게 무슨 발효 주스 같은 건가 보네. 여튼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출근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 기사가 음주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애는 그거 불었다가 동네 떠나가라 빽빽거려 가지고 엄청 당황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그 음주 측정기로 검사를 해서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동료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출근 직전에 손에 발랐던 손세정제 성분이 그 빨대에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 누군가 그 주스 마시고 출근했다가 이거 음주 측정기 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자리 잃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해도 알코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